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 석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이메스의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 서문에 나온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2009년도 말에 짐이라는 사람, 가명이죠. 워렌 버핏을 차에 태우고 오마하의 시내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래요. 그때가 언제냐면 세계 경제가 침체로 빠져들었던 그런 시기거든요. 오마하 시내도 예외는 아니었죠. 이제 짐이 버핏에게 물었습니다. 워렌 버핏에게 물었어요. 정말 암울합니다. 과연 경기가 회복될까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짐, 1962년에 가장 많이 팔린 초콜릿 바가 뭔지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스니커즈였어요. 그럼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초코바는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 스니커즈예요. 그리고 침묵,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이 말이 서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책에 주장하는 바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에피소드를 서문에 쓴 거거든요. 저는 이 서문을 딱 읽고 한방 머리를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당장 책을 샀습니다. 이제 두꺼운 하드커버로 되어 있는 책인데 사서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오늘은요 이 책에 대해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난 네가 좋아 아무런 말도 없이 웃던 나를 안아줘 babe 오늘을 기다려줘 그대 달콤한 나를 봐요 그대 yeah. 지켜줄게요 babe 매일매일 꿈을 꾸죠 그대 손을 잡고 날아가 영원히 언제까지나 보고 싶은 나의 사랑 운명이죠 피할 수도 없죠 Everyday I'm so lucky 숨겨왔던 내 맘을 고백할래 너를 사랑해 떨리던 내 입술도 그대 설레던 이 마음도 그대 내 사랑이죠 babe 이런 게 사랑인 걸 알죠 그대가 있어 행복하죠 yeah. 사랑이에요 babe 매일매일 꿈을 꾸죠 그대 손을 잡고 날아가 영원히 언제까지나 보고 싶은 나의 사랑 운명이죠 피할 수도 없죠 Everyday I'm so
입술이 또 그댈 찾네요. 한 걸음 뒤에 또 그렇게 뒤에서 그때처럼 날 안아줘. 가슴이 말해 너를 기억해. 내 맘 뛰게 하는 단 한 사람, 가슴 시리도록 아픈 사랑. 눈물이 말해 사랑해 그대. 부르고 또 불러봐도 그리운 내 사랑. 바람이 차갑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대만 내 곁에 있다면. 바보 같은 사랑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댈 볼 수만 있다면. 지금도 우리 늘 그렇게 뒤에서 잊지 못해 울잖아요. 가슴이 말해 너를 기억해. 내 맘 뛰게 하는 단 한 사람, 가슴 시리도록 아픈 사랑. 눈물이 말해 사랑해 그대. 부르고 또 불러봐도 그리운 내 사랑. 아직도 내게는 그대만 보여요. 이렇게 그대, 영원히 그대, 그때처럼 날 안아줘. 가슴이 말해 너를 기억해. 내가 그대라면 좋을 텐데 그 아픔도 다 가져갈 텐데. 눈물이 말해 사랑해 그대. 부르고 또 불러봐도 그리운 내 사랑. 예, 오늘은요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할 이야기가 좀 실려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바로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토리가 어떤 책이든지 빠지지 않는 그 내용이 스토리에 대한 것 같아요. 이야기죠, 이야기. 스토리는 언제나 숫자보다 강하다. 숫자는 어떤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다면 스토리는 좀 감성적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게 이제 스토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면접을 볼 때 스토리를 말하는 사람이 팩트만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고.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에서도 스토리를 말하는 종목이 숫자만 쭉 읊는 종목보다는 주식보다는 강하다는 거예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면접도 마찬가지고. 현실은 아무래도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깨부수는 사람이 더 매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토리에 대한 모건 하우저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면 그렇게 스토리가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맞습니다. 세상은 정보로 넘쳐나고 사람들은 늘 바쁘고
감정에 쉽게 좌우가 돼요. 그런데 대중은요, 복잡한 정보가 한 장면처럼 쉽게 이해되길 원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그런 그 현대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옛날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훌륭한 스토리 혹은 훌륭한 스토리 안에서도 빛나는 한 개의 문장이 이 역할을 합니다.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 안에서도 한 개의 문장이 빛나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람을 딱 매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뭐 저는 이 문장을 읽고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광고 카피 있습니까? 제가 몇 개 한번 읽어볼까요? 연결의 힘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광고 카피인지 아세요? SK텔레콤. 옛날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는요. 도쿄에서 가장 신선한 것은 뉴스입니다. 이것은 도쿄 신문의 광고 카피예요. 기발하죠? 도쿄에서 가장 신선한 것은 뉴스입니다. 도쿄 신문. 아이맥스 영화관 아시죠? 화면이 큰 거. 아이맥스 영화관의 그 광고 카피는 크게 생각하라입니다. 빅싱크. 야, 심플하죠? 삼양홀딩스라고 그 회사는요. 기억될 90년에서 기대될 90년으로 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고요. 우리 유명한 스타벅스, 일본에 있는 스타벅스 재팬에서는 이런 광고 카피를 가지고 있대요. 커피를 맛있게 하기 위해 신은 겨울을 만들었나 보다. 어떠십니까? 기발하죠. 커피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신은 겨울을 만들었나 보다. 스타벅스 재팬의 광고 카피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토리, 그 훌륭한 스토리 중에서도 빛나는 한 개의 문장,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스토리를 만들 때도 무조건 뭘 새롭게만 할 게 아니라 기존의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때 훨씬 더 큰 혁신이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드는 것이 다윈입니다. 다윈이 아십니까 여러분? 진화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가장 설득력 있는 책을 펴낸 게 다윈이었었죠. 그리고 유발 하라리 있지 않습니까? 사피엔스 저자. 이 사람도 뭐 거기에 써 있는 지식이 이미 알려진 지식이죠. 그런데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정말 그 매혹적인 글쓰기로, 아름다운 글쓰기로 전달한 책이 사피엔스입니다. 이것처럼 기존의 것을 좀 새롭게 바라보자 이런 거죠. 아이디어가 낡았어도 설득력 있게 전달하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반면에 탁월한 아이디어도 전달력이 형편없으면 실패한다고 이 저자는 주장합니다. 하나 더 하면 글쓰기에 대한 팁도 얘기를 합니다. 좋은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데 좋은 스토리를 얘기했는데 거기에도 불변의 법칙이 있을 거 아니냐. 당신이 좋아하는 불변의 법칙은 글쓰기에 대한 것은 뭐냐. 뭐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쓰기 팁인데 내가 가진 철칙은 내가 독자라고 해도 읽고 싶은 글을 쓰는 것입니다. 글쓰기는 일종의 예술입니다. 예술이 을에 그렇듯이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야, 내가 독자라고 해도 읽고 싶은 글을 쓰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내가 독자라 해도 내 글을 읽고 싶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 콱 막히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쓸 때 두 가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첫째, 효율적이고 간결한 거. 그러니까 쓸데없는 디테일이나 장황하게 글을 이어가지 말고 효율적으로 간결하게 쓰자. 그러니까 즉 글을 읽어봐라. 내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이거다. 이러한 태도로 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독자가 스토리를 읽다가 그 안에서 만난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의 삶의 경험과 연결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 글쓰기의 목표라는 거예요. 내가 글을 읽다가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경험한 적이 있어. 하는 거하고 연결시키게 만든 거. 훌륭한 스토리를 읽을 때 우리는 그 속에 인물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글쓰기에 대한 팁도 좀 좋지 않습니까? 효율적이고 간결하게 쓰자. 두 번째, 독자가 자기의 삶의 경험을 연결하게 만들자. 이것이 두 번째 글쓰기의 팁이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lonely. I'm so lonely. 그대 날 떠나간 그날 이후로 수많은 밤과 슬픈 아픔에도 너를 잊지 못해. 나는 혼자인 걸 그리워도 못 잊어도 두 번 다시는 볼 수 없겠죠. 다 아는데도 그리 쉽지 않아. 너를 잊지 못해. 나는 혼자인 걸. I'll be there. 너에겐 그대 하나뿐이야. 항상 너만 꿈꾸며 살아가는 나에게로. What a feeling. I feel love. 너도 알고 있잖아. 많은 날이 지나도 I will be there when I'll be there wait for you. I'll be there. 너에겐 그대 하나뿐이야. 항상 너만 꿈꾸며 살아가는 나에게로. What a feeling. I feel love. 너도 알고 있잖아. 많은 날이 지나도 I will be there when I'll be there wait for you. 창가에 내려오는 달빛이 내 맘을 스쳐요. 잠들지 못한 밤에 홀로 그대의 이름을 불러요. 해달픈 목소리가 그대의 숨결마다 차가운 바람에 날 시려오고 아프게 멀어져간
지나갔던 그대의 미소 그리운 추억마다 그대의 나날들이 끝도 없이 내 안에 번진다 달빛에 그려지는 잊지 못할 나의 사랑아 이별은 망설임도 없이 그리움만 놓고 갔구나 나의 밤이 되어준 잊지 못할 나의 사랑아 애달픈 별도 별도 없이 그리움만 두고 갔구나 예,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야기 계속 한번 해볼까요? 장기적으로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저자에 따르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얼마나 불완전한 인간들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역설적이죠. 그런 사람이 장기적으로 투자에 성공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불합리하다, 그리고 인간이 상당히 불완전하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투자에 성공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숫자, 그러니까 통계보다 스토리의 힘이 세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보면 늘 그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것보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가 하루 중에 8시간을 깨어서 활동을 하게 되면 1초에 한 번꼴로 뭔가를 본다는 거죠. 듣기도 하고. 그렇죠. 8시간 동안 계속해서 초당마 이렇게 무슨 사건이라든지 듣는다든지 발생을 하잖아요. 따져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의 수가 하루에 한 3만 개 정도가 되고 한 달에 한 번꼴로 치면 약 100만 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 기적이 한 100만 분의 1이라고 치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사회잖아요. 글로벌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SNS로 모든 것이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과거에 지냈던 사람들보다는 그 표본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상호작용이 한 80억 명이 막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뭐 마을 동네 뭐 이장님 중심으로 뭉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80억 명이 서로 연결돼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세상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사기꾼이나 천재나 악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상황이 확 바뀌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죠.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시골에 가서 살고 있으면 뭐 큰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전 지구인이 소통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상황이 변동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죠. 나쁜 소식도 있고 좋은 소식도 있고 계속 뒤엉키면서 일어난다고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면 투자 패턴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한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크게 폭락을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폭락할 때마다 리스크, 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리스크 아닙니까? 3년에서 5년마다.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상당히 민감해진다는 거고요. 과도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반면에 이거를 이해하잖아요. 큰 숫자를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떨어져 가지고 먼 곳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투자를 하든 크게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때는 뭐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죠. 그게 바로 말하는 금융에서 복리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리 효과가 여기서 나와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8억 년 동안 인류가 진화해오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기간에 일어나는 마법은 없습니다. 결국 관건은 작은 변화가 아니라 축적의 시간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일확천금은 아니다. 한탕주의 아니다. 뭐 이런 게 저자의 주장으로 읽혀집니다. 자, 노래 한 곡 듣죠. 뜨거워요 여기 마음 한켠 그댈 보면 자꾸 눈물이 나요 갑자기 그 이름이 문득 떠오르면 따뜻해요 여기 온 마음이 떨리는 목소리로 표정으로 그대에게 말할게요 난 그대를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나의 마음 전부 너에게 가 있네요 자꾸 떠오르는 걸 보면 나만 나봐요 내게 더 줄 맘이 그대 좋아해요 어느 날 가까이서 그댈 다시 보면 깨달아요 하고 싶던 그 말이 떨리는 목소리로 표정으로 그대에게 말할게요 난 그대를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나의 마음 전부 너에게 가 있네요 보고 싶고 자꾸 떠오르는 걸 보면 나만 나봐요 내게 더 줄 맘이 내 입이 마르면 눈으로 두 눈이 감기면 품으로 매일 너에게 말해줄게 넌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나의 마음 전부 너에게 가 있네요 보고 싶고 자꾸 떠오르는 걸 보면 나만 나봐요 내게 더 줄 맘이 난
좋아해요. 예, 노래 들었습니다. 책 내용에 재밌는 그 챕터가 있어서 참 드려보겠습니다. 인성과 실력 둘 모두를 가진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인성도 좋고 실력도 좋고 이 둘을 모두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 둘을 모두 가진 사람은 뭐 완벽한 인간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데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저도 이 글을 읽고 좀 빵 터졌는데 일론 머스크는 사실 보통 사람의 시각에서는 비정상이죠. 아니 화성에 핵을 터뜨리겠다. 뭐 인간을 이주시키겠다.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죠. 정말 그 좀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를 볼까요? 스티브 잡스가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직장에서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는 그 직원들을 그렇게 싫어했다고 그러죠. 만약 스티브 잡스를 직장에서 만났다면 정말 끔찍한 상사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디자인 감각이 좀 뛰어나고 성격이 좀 독특하고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팬도 많이 있죠. 그런데 괴이하고 파격적인 언행, 배려 없는 태도 이런 것 때문에 멸시, 혐오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모두 인성이 파탄난 사람들로 유명을 하죠. 그런데요, 공적을 한번 볼까요? 그들의 공적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를 했죠. 우리가 전혀 가보지도 못했던 전기차의 시대를 열었고 휴대전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기 분야에서는 미친 사람이었었죠. 그렇죠. 최고의 정점을 찍은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도 많았고 아군도 많았고 끝이 좋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어요. 네. 그 저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실력과 인성이 있는데 그 두 개는 별개다. 별개로 보는 게 맞다. 괜시리 악마의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죠. 탁월한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성격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에서도 이거는 뭐 해먹은 오래된 논쟁거리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거죠. 뭐 작가와 작품을 분리해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작가와 작품을 동일시해서 보아야 되는가? 어떻게 분리를 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죠. 뭐 친일파 작가가 창조한 작품이 있습니다. 잘 보존돼야 하는가? 작품성이 뛰어난데 친일파로서 판명이 됐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죠. 실력과 인성은 구분해야 한다. 저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흔히들 뭐 얘기하는 거죠. 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마약 이런 거. 그런 가수의 천재적인 음악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그런 거죠.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인물을 존경하려고 할 때 그들 삶을 좋은 부분만 골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게 나발 라비칸트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한 인물을 존경을 할 때 그 사람만 둘 다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가 있는가 그런 거죠. 만약에 인성과 실력 둘 다 모두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이죠. 그래서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 뭐 이런 거 아닌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노래 듣겠습니다. 길었던 기억 속에
어디쯤에 있을까 길 잃은 아이처럼 헤매이고 있어 스라이 더 가까이 스쳐가는 바람 끝에 내게 닿을 수 있게 너를 향해 걸어가려 해 어디든 지나간 기억 속에 흐릿했던 순간들이 아파와 가슴 깊이 남겨진 모든 기억들 외로움마저 그리워질까 어디쯤에 있을까 길 잃은 아이처럼 헤매이고 있어 스라이 더 가까이 스쳐가는 바람 끝에 내게 닿을 수 있게 너를 향해 걸어가려 해 어디라도 너와 함께 돌아갈 수 없는 시간 속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어두운 날들 모두 버리고 아스라이 더 가까이 스쳐가는 바람 끝에 내게 닿을 수 있게 너를 향해 걸어가려 해 아스라이 더 가까이 너니까 I knew that I would never meet again, I would never fall again. You're the beginning and the end. 넌 매 순간 영화처럼 곁에 기적처럼 앞에 그렇게 넌 내게 와 Every time and everywhere 그댈
다시 또 태어나도 손 가득 끼친 외투처럼 그대는 따뜻한 옷 난 왜 그대가 없는 하루가 또 이렇게 추운지 알죠 I can hear and I can feel my heart is beating 너와 같은 온도로 떨림으로 그렇게 너와 함께죠 I am here again again 난 더 가까이 네가 있는 곳 그 공간에 발을 옮겨 오늘의 기억 오늘의 대화 대수롭지 않았던 오늘의 모든 일이 매일이 되었으면 I just want to be alive in your heart All my love I give it to you in every word In your eyes I see your endless starlight In my dream you will be everywhere I can hear and I can feel My heart is beating 너와 같은 온도로 떨림으로 그렇게 너와 함께죠 I am here again again 난 더 가까이 네가 있는 곳 그 공간에 발을 옮겨 다시 작가의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네요.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린다.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린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잘 아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르막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은 내리막이 있다. 그렇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인데 다 알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것까지 다 압니다. 그런데 작가는 작가의 표현으로 쓴 거예요.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린다. 탐욕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탐욕과 두려움의 사이클이 돌고 돈다고 합니다. 돌고 돈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게도 세상은요. 평화의 시대가 지나면 혼돈의 시대가 오고 혼돈의 시대가 지나면 평화의 시대가 온다. 한마디로 사이클이 있다라고 작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불안은 성공을 낳는다. 편집증적인 불안이 있잖아요. 그거는 성공을 낳는데요. 왜냐하면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경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편집증적인 불안은 스트레스를 동반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을 하고 나면 스트레스를 버려버린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 불안 때문에 성공을 했는데 스트레스를 버려버리는 거고. 그래서 성공의 동력이었던 것을 버렸으니까 이젠 서서히 퇴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불안을 낳고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해서 돌고 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투자의 사이클도 돌고 돈다. 그런 법칙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시장은 미칠 듯이 과열될 것이다. 이 미칠 듯이 과열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한계가 오는 거죠. 한계가 오고 그 한계가 올 때 그때 이제 우리 충분함의 미덕을 쌓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타이밍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타이밍을 알 수 없어요. 이제 돌아가신 외할머님이 하신 말씀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이제 봄이 오면 여름이 온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지. 100년을 살다 가셨거든요. 외할머님 말씀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요 투자를 위한 모건 하우절의 제안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쭉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정말 불확실한 세계를 통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불확실한 세계에서 살고 있고 그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 사람한테 조언을 한번 부탁드린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런 대답을 합니다. 기대치를 합리적으로 좀 갖고 결과가 좋든 나쁘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미래란 정말 없다. 예. 확실성에 대한 미련. 난 모든 것을 알고 확실히 이렇게 확실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미련을 과감하게 버리고 어디에 시간을 쏟아야 되느냐.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더 쏟았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모건하우절의 불변의 법칙,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려진 오랜 시간이 우리를 다시 불러와 어느 곳에 있어도 그 끝은 항상 너인걸. Cause I'm falling slowly in love with you. 오랫동안 기다려온 너는 봄이야. Cause I'm falling slowly in love with you. 다시 지워진다 해도 Oh my life is you.